안녕하세요. 대단한 부동산 꼰대들의 이상수 이꼰대입니다. 안녕하세요. 권건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용산 빌라 하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투자하고 싶어하는 곳이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우리 많은 시청자분들이나 상담자분들이 가서 상처를 많이 입고 와요. 왜요? 아니 용산에 투자를 갔더니 돈을 너무 많이 달라는 거죠. 내 실투자 금액이 4억 5억 이상 굉장히 많은 돈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아.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막상 용산에 가도 빌라를 제대로 잘 못 찾고 그대로 돌아오시고 하소연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권권대님하고 용산 빌라 중에 지금 현재 재개발이 막 시작된 곳도 있고 네. 재개발이 아직 들어가지 않은 곳도 있고 도대체 용산에서는 어떤 빌라를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 투자 방법 어떻게 해야 되는 전략 이런 부분도 좀 얘기를 같이 나눠보려고 하거든요. 그럼 어디? 네. 어떻게 이렇게 설명해 주실 건가요? 네. 좋습니다. 네. 정말 유익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보겠습니다. 좀 이런 기준을 좀 갖고 저는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기준이 뭐냐면 첫 번째로 빌라 매수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주변에 신규 아파트 시세를 잘 보셔야 돼요. 이 주변의 아파트 시세가 지금 거의 한 20억 이상 되는 지역을 시청자분들은 선택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빌라 투자를 하게 되면 재개발이 될 때까지 긴 시간 동안 투자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내 프리미엄이 높아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집값이 10억 정도밖에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지역들은 재개발 될지 안 될지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용산처럼 아니면 마포처럼 그냥 성동구처럼 아니면 흑석동처럼 이런 지역에 집값이 20억 이상 높은 지역에 투자를 하시는 게 좋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만약에 내 집이 재개발이 안 될 수도 있어요. 투자하다가. 내 집이 재개발이 되지 않더라도 내 집 주변에 GTX가 생긴다. 용산처럼 요 주변에 봤더니 캠프킴이란 부지가 생긴다. 아래쪽으로 용산국제업무지구가 생긴다. 또는 요 경부선이 지하화가 돼서 이쪽으로 사람들이 다니고 여기에 공원이 만들어지고 또 오른쪽에 용산에 큰 공원이 만들어지는 이런 호재가 있는 지역이다라고 한다면 내 집이 재개발이 안 되더라도 이 호재에 의해서 가격들이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빌라 투자에서는 가장 안전하게 투자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시청자분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가장 필요한 이 두 가지 요건이 다 만족이 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투자를 잘 하셨어요. 근데 지금 우리 시청자분이 걱정을 하시는 건 우리 집이 재개발 될지 안 될지 모른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 원효로 1가 서울 용산경찰서 그다음에 보건소 요 뒤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원효로 1가 여기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이라는 이 사업에 우리 시청자분이 요 안에 범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잘 봤습니다. 네. 자, 방송 내용이 보니까 원효로 일가를 보유하고 계신 분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보유하고 계시는데 그 지역이 재개발 구역이 포함이 안 됐다라는 그 어떤 걱정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에 보니까 포함이 됐습니다 하고 끝냈네요. 네. 아. 뭐 포함됐으면 이분 제일 마음을 놓을 수가 있을 테니까. 네. 그렇군요. 그리고 마무리 그러면서 네. 이제 용산에 빌라를 투자하는데 뭐 주변 아파트 시세가 20억 이상 또 주변에 호재가 많은 지역을 선점해서 투자해라. 네. 이런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자, 그러면 용산을 투자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죠. 그럼 지금 현재 용산에서 좀 진행이 되고 이미 무슨 구역으로 지정된 데는 너무 비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후암동 지역 같은 경우는 빌라 하나가 막 13억씩 하죠. 아, 뭐 이미 그다음에 두 자리 한남 넘었죠. 뉴타운 같은 경우는 한 18억씩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실투자 금액이 한 10억 이상 네. 들어가는 상황이니까 자본이 많이 없는 분들, 상대적으로 투자 자금이 작은 분들은 시도조차 못 해보는 곳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상처를 받고 많이 오시는데 네. 그럼 지금 현재 이 구역으로 지정된 데 말고 이거는 진행되고 있는 곳이고 그렇죠. 될 곳이 있잖아요. 네. 될 곳. 그러니까 될 곳하고 또 될 만한 아직은 진행조차 안 되고 있지만 향후에 될 곳들 이런 것들을 좀 미리 알 수 있으면은 네.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걸 준비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정말 기대됩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지역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첫 번째 지역은 청파 1구역인데요. 여기도 만만치 않아요. 거의 한 16년 동안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진행이 안 되고 있었죠. 그래요? 네,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네. 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 공람이 이제 시작이 됐어요. 아, 그럼 신청을 해서 네. 이제 거기서 승인이 떨어지는 과정이네요. 그렇죠. 승인이 어. 이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떨어지게 되면 네. 여기도 바로 이제 구역 지정이 되고 거기에 따라 사업 시행인가 뭐 이제 단계를 밟게 되는 거죠. 네네네. 자, 그럼 위치를 먼저 보게 되면요. 네. 위치가 좋아요. 음. 서울역 네. 핫한 핫플레이스 아니겠습니까? GTX 2개. 10개의 역세권이 만들어지는. 아, 그렇군요. 네, 서울역하고 그다음 숙명여자대학교. 음. 요 사이에 위치를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네. 그게 여기 청파 1구역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네. 왼쪽에서 조금 이렇게 자세하게 보게 되면은 음. 현재 여기 조합원 수가 한 420명 정도 되거든요. 생각보다 작네요. 네, 근데 여기 이제 계획된 세대수 같은 경우에는 700세대 이상이 나오게 됩니다. 약 한 280세대 정도의 일반 분양이 나오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업성도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됐고 또 입지 역시도 여기 서울역하고 인접해 있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향후에 교통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쾌적한 주거 환경을 갖출 수 있는 이런 지역이고요. 280세대라 그러면 일반적으로 네. 일반 분양분이 많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 되게 많거든요. 네. 근데 이게 그냥 단순하게 숫자만 보시는 게 아니라 조합원 수 대비해서 보셔야 돼요. 그렇죠. 예를 들면은 4,200세대라면은 2,800세대가 나오는 거거든요. 네. 일반 분양이. 오우. 그러니까 이렇게 숫자를 좀 동그라미 하나 더 붙여놓으니까 네. 느낌이 확 오잖아요. 네네. 그 정도로 이 420명의 조합원에 대비해서 280세대 일반 분양 나온다는 거는 네. 사업상이 상당히 좋은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네요. 여기 아래쪽으로 이제 뭐 숙명여자대학교라든지 이게 있다 보니까 네. 이 주변에는 상업시설도 굉장히 좀 편리하게 잘 돼 있거든요. 또 여기가 네. 숙명여대 앞으로 올라가는 숙명여대역에서 숙명여대까지 올라가는 쪽에 지구단위 계획이 잡혀서 그 상가를 좀 더 상가 지역을 가로 상권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구단위 계획도 잡혀 있거든요. 네, 바로 여기 접해 있어요. 아, 그렇군요. 예, 바로 접해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바로 상권하고 바로 연결이 된다라고 할 수 있죠. 그렇군요. 네. 다만 이제 이 지역이 좋긴 한데 학교 부분은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네, 초등학교, 중학교 부분들이 네네네. 학교 부분들은 좀 불편하지만 네. 어쨌든 용산의 가장 큰 개발 호재 뭐 서울역 그다음에 아래쪽으로 뭐 캠프킴 이런 호재를 받는다라고 했을 때는 뭐 학군이 조금 약하다 하더라도 학교가 조금 덜 갖췄다 하더라도 네. 용산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학군 때문에 가는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궁금한 게요. 네. 요즘에 예전에는 재개발 구역 뭐 투자하는데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모두 다가 어느 개발 따지지 않고 현금 청산 네. 이거 물어보시는 분이 너무 많아요. 아. 그럼 여기 지금 청파 1구역은 네. 지금 투자해도 네. 현금 청산 안 됩니까? 여기 안 됩니다. 왜요? 여기는 공공이 진행하는 2월 4일 이후에 우리 진행을 하게 된 도심 주택 공공복합 사업이 있잖아요. 네네. 그 사업이 아니고 여기는 역세권 시프트 사업입니다. 역세권 시프트는 그럼 민간 개발인가요? 네, 민간 개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은 2월 4일 이후에 현금 청산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청파 1구역에 투자하려면은 네. 자금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최소 제가 보기에는 4억 이상, 내 자금이 4억 이상은 들어가야지 가능한 지역입니다. 실투 4억이면은요. 네. 이제 일반적으로 그냥 재개발 구역 아닌 지역도 네. 요즘에는 실투 자금액이 뭐 3억 5천 네, 들어가는데 꽤 많아요. 맞습니다. 근데 개발 구역으로 이제 아직까지 승인은 안 났지만 공람 그렇죠. 중이지만 공람이 끝나면은 이제 승인이 날 걸로 예상되는 이런 지역을 현금 4억 정도를 갖고 용산에 네. 아파트가 되는 물건을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네. 라면은 이거 굉장히 좋은 기회예요. 4억 갖고 서울에 웬만한 재건축 아파트, 리모델링 아파트 사기가 어렵죠. 어렵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거에 비한다면 이 재개발이 예정되어 있는 지역들을 미리 투자해놓고 오히려 지금 투자하기 때문에 투자자금이 적게 드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승인이 나고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뭐 조합 설립되고 사업 시행 인가까지 나버리잖아요. 이거 훌쩍 10억이 넘고 실투자 금액이 아마 10억이 넘는 그런 상황으로 바뀔 거예요. 그렇죠. 여기 보면은 바로 맞은편에 있는 지역이 서후암동 아니겠습니까? 네. 이미 여기는 다세주택이 매매 가격이 2자리 이상 넘어가다 보니까 13억에서 14억 하더라고요. 예, 이 네. 지역은 8억 이상의 돈이 들어갑니다. 오. 그러니까 지금 청파 1구역 들어가는 돈의 2배 이상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음.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청파 1구역이 만약에 이런 구역 지정이 예정대로 통과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현재 투자가 들어가더라도 2배 이상의 수익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지역이라는 거죠. 그럼 이거 청파일구역 한 군데밖에 없나요? 아니죠. 네. 또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자, 여기는 원효로입니다. 이 원효로 같은 네. 경우에는 주변에 남영역하고요. 네. 그다음에 효창공원 앞역 네네. 이렇게 이제 이용할 수 있는 곳이고 오. 아마 여기 위치가 어딘지 궁금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용산 경찰서 하고 이제 용산 보건소
옛날 구청 자리죠. 그렇죠. 옛날 네네네. 구청 자리 요 사이에 있는 지역입니다. 이렇게 네. 빨간색 테두리로 되어 있는 이 지역이 원효로 1가 역세권 시프트 자리입니다. 아.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현재 구역 지정을 위한 네. 이런 주민들이 이 동의서를 전부 다 거뒀고 이 오. 동의서를 현재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럼 동의율이 67% 정도 네. 이상 나온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아, 67% 이상을 받아서 네네. 이제는 구역 지정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럼 이것도 민간 개발인가요? 공공 개발인가요? 민간 개발이죠. 아, 이것도 민간 개발이에요. 네. 그럼 용산은 지금 공공 개발이 하나도 없는 거죠. 공공 개발을 만약에 시작을 한다 하더라도 네. 공공 개발을 동의할 사람이 없죠. 아, 그러니까 전부 다 민간 개발로 갈 가능성이 되게 높은 지역 중에서 한 군데가 용산이네요. 네, 맞습니다. 게다가 여기가 지금 앞에 네. 그 남영역 바로 요 왼쪽 편에 요쪽 분이죠. 네. 여기가 뭐 들어서요? 캠프킴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용산의 지구 단위 계획이 최근에 확정이 돼서 이제 고시를 했는데요. 그 고시 내용에 보게 되면은 이 캠프킴을 지금 현재 자연 녹지로 돼 있거든요. 자연 녹지에서 상업 지역으로 네. 몇 단계냐 하면 한 5단계 정도의 용도 변경을 해버립니다. 엄청나게 해버렸죠. 네. 그러니까 여기 뭐 1000%에서 퍼센트로 따지면 한 1300%의 용적률로 개발을 할 계획인 것이죠. 그렇죠. 이게 용적률이 높아져야 이제 한전부지처럼 네. 삼성동이나 한전부지처럼 이것도 매각 단계를 거쳐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이제 상업적으로 바꾼 상태에서 이제 매각이 돼야 비싸게 팔 수 있겠죠. 그럼 여기에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고 네. 여기에 캠프킴이라는 업무지구가 들어선다면 네. 뭐 여기에 이제 철길 뭐 경부선 네. 철도도 지하화되면서 녹지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네. 그럼 접근성이 상당히 좋아지는 대단히 주거타운, 좋은 주거타운으로 바뀌게 되겠네요. 네, 여기 오른쪽으로는 용산공원이 있고요. 네. 그러니까 좌측으로는 또 효창공원이 있어요. 아. 좌효창, 우용산공원. 자, 그럼 여기는 실투자 네. 금액 어느 정도 들까요? 여기서는 아마 투자 금액이 투룸 이상은 좀 많이 들어갈 것 같고 네. 1.5룸 정도 기준으로 했을 때 네. 3억 5천에서 4억 정도 들어갑니다. 네. 금액이 이제 그 지분이 작은 거죠. 네, 지분이 그래서 작은데 나중에는 추가 부담금을 많이 내겠지만 네. 개발이 진행되는 동안에 가격이 올라가고 추가 부담금 내는 시점, 예를 들면 관리 처분이나 그렇죠. 사업시행인가 인가 이후에 매도를 해버리면 추가 부담금 안 내고 수익은 다 가져갈 수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추가 부담금 걱정하면서 투자 못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마시고 투자는 해놓고 네. 나중에 중간에 팔면 된다. 아유, 이거 프리미엄만 여기서 나와도 10억 이상은 나올 지역입니다. 근데 여건만 되시면은 네. 아파트는 받을 때까지 가져가는 게 최고 좋은 투자다. 최고죠. 그리고 추가 부담금은 전세 놔버리면은 된다. 그렇죠. 그렇죠. 여러 네. 가지 방법은 아니, 다양하게 있으니까. 근데 내 돈 없어도 됩니다. 그렇죠. 기회를 놓치지 마시라. 뭐 네. 이런 기회다 생각되면은 잡아야 내 거가 되죠. 맞습니다. 지나가는 거 구경만 하면 그냥 구경꾼만 되는 것이죠. 맞습니다. 다음 다른 지역- 것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보여주십시오. 네. 자, 이번에는 이제 용문동입니다. 아. 용문동 역세권 시프트 개발 사업 지역인데 네네. 여기도 지금 우리 좀 전에 봤던 원효로 일가처럼 네. 여기도 현재는 이제 동의율을 맞추기 위해서 네. 동의서를 지금 진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음. 그러니까 원효로 일가보다 조금 늦다라고 봐야 되겠죠. 한때 진행을 했었는데 네. 진행이 잘 되는 듯 하다가 지금 답보 상태에 있고 네. 또 뭐 반대라든지 주민들의 의견이 합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그래도 가격은 오르더라고요. 그렇죠. 예. 뭐 입지가 여기도 굉장히 좋습니다. 아래쪽으로는 국제업무지구와 이제 좀 가까이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전자상가도 있고. 네. 그다음 또 아래쪽으로 또 전자상가랑 또 인접해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네. 여기 역시도 향후에 재개발들이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좋은 입지라고 할 수 있죠. 이 지역도 네. 사실은 캠프킴까지 가는데 멀지 않습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뭐 여기는 네. 투자 금액이 어느 정도 들까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 원효로 일가 아까 봤던 청파동 그다음에 여기 용문동 같은 경우도 비슷합니까? 네, 비슷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네. 현재 청파동 일가나 네. 원효로 일가 같은 경우는 네.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서울시에다가 구역 지정을 받기 위해서 진행 단계에 있는 곳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ING 진행 중인 곳이고 네. 지금 용문동 같은 경우는 아직 진행 단계가 아닌 거죠. 그렇죠. 미지수인 거죠. 그렇죠. 그런데 진행될 가능성이 되게 높은 곳이다. 네. 이렇게 판단하면 되잖아요. 네. 그 실투자금도 이 세 군데가 비슷하다면 네. 만약에 용문동보다는 이 두 군데 지역 확실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지역 우선적으로 네. 투자할 가능성이 높고 네. 여기에 투자하기에 자금 여건이 작은 분들은 이쪽이나 다른 지역을 용산 내에서 역세권 지역이면서 다른 지역
보다 네.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지역, 네. 유망한 지역 이런 데를 투자하는 게 좋겠잖아요. 네, 저라면은 지금 사실상 여기서는 1.5룸이라는 부분 굉장히 그러니까 적은 빌라 아닙니까? 그렇죠. 굉장히 규모가 작은데 이거를 투자하는 것만 하더라도 굉장히 지금 비용 부담이 큽니다. 3억 5천 이상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네. 사실 저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지금 사실 가장 용산 안에서나 우리가 향후에 황금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기대하더라도 투룸 정도 되는 게 좋지 않습니까? 빌라는? 그렇죠. 세놓기도 좋고 네. 또 나중에 실수요자들도 투자 수요뿐만 아니라 실수요까지 고려를 한다면 다세대 주택, 빌라를 투자할 때는 투룸 정도가 좀 안정적인 면이 충분히 있죠. 네, 전세값도 또 차라오르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저는 이거를 1.5룸을 한 채 살 자금이라고 한다면 네. 저는 투룸짜리로 한 두 채 정도까지 살 수 있는 헐. 네, 저는 이렇게 투자할 것 같은데요. 용산 안에서도 그럼 꼬불쳐 놓은 지역이 있나 보죠? 좀 알려주십시오. 그거 한번 보고 맞추도록 할게요. 네네. 네, 자, 저는요 네. 왠지 서울역이 좋아요. 저도 왠지 서울. 그리고요. 저는 용산역도 좋은데요. 전 용산역 주변 투자할 데가 없습니다, 솔직히. 좀 들어보세요. 서울역도 좋고요. 네. 그냥 저는 남산도 좋아해요. 너무 쾌적해요. 너무 저기 네? 애정을 남발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용산 공원도 앞으로 생길 거 아닙니까? 다 좋네요. 네, 다 좋은데 네. 이 다 좋은 거를 모두 가져갈 수 있는 지역이라고 한다면은 요 가운데 있으면 다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요 사이에 위치할 수 있는 지역이 여기가 후암동이거든요. 서우암동은 지금 현재 개발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으니까 네. 또 투자자금이 많이 들어가고 그렇죠. 우리 이권대님이 얘기하는 데는 동후암동을 얘기하는 거네요. 네, 여기 동후암동은 아직 좀 적은 금액으로 비교적 작은 금액 한 2억 정도 자금으로도 투자를 할 수 있는 곳이고요. 아 그래요? 네. 물건이 없다고 그러던데. 네, 물건이 거의 없죠. 그러니까 귀한 겁니다. 아 그래요? 네. 물건이 없는데 어떻게 투자를 합니까? 아유, 찾아야죠. 귀한 지역일수록 찾아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쉽게 찾을 수 있는 게 희소한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없으니까 희소한 거고 또 그런 거를 찾아내어야만 보석의 가치가 있는 거죠. 전 그래서 이 중에 네. 지금 이렇게 동후암동을 보게 되면 네. 용산공원 가까운 쪽이 있고 네네. 그 다음에 중간에 남산 가까운 쪽이 있고 네. 그 다음에 서울역 가까운 쪽이 저는 이렇게 3등분을 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오. 네, 저는 이 중에서 예. 이 중간 쪽에 들어가는 거는 솔직히 여기 언덕이 좀 심해요. 많이 심해. 그래서 중간 쪽 들어가는 것보다는 아예 서울역이 가깝던지 아예 용산공원에 인접해 있던지 근데 이 중에서 서울역 가까운 쪽에 있는 동호암동이 역세권하고 좀 위치가 좋습니다. 교통 부분이 현재 좋기 때문에 네. 전세 가격이 아무래도 교통 좋은 곳이 더 먼저 오를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면 아무래도 전세금 상승으로 인한 자금에서 더 빠를 것이고 저는 그래서 이 후암동도 한 3등분을 했을 때 이 서울역 쪽이 좀 더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를 좋아하시는 분이나 투자를 생각하시면 되게 많은데 네. 여기를 생각하거나 계신 분들이 꼭 이렇게 투자를 망설이게 하는 부분이 네. 고도 제한이에요. 그렇죠. 고도 제한이 있어서 네. 개발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네. 개발이 되더라도 뭐 사업성이나 이런 것들이 좋지 않을 수도 있다 네. 라고 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네. 그럼 이건 어떻게 해결합니까? 지금 집값이 많이 몇 년 동안 올랐잖아요. 네. 이게 과거에 뭐 한 4년 전만 하더라도 이 주변에 성동구의 옥수동이나 금호동 같은 경우도 10억 정도밖에 하지 않았을 때만 하더라도요. 네. 요 주변에 신당 구구역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이 안 됐어요. 바로 여기 남산에 걸쳐 있는 요 자리입니다. 네, 근데 여기도 7층으로 재개발됩니다, 이제. 왜냐하면 지금은 여기에 아파트들이 들어서면 18억대 이상이 나오다 보니까 네. 이제는 사업성이 담보가 되는 거죠. 근데 하물며 용산에서 용산공원 끼고 있고 요런 서울역 끼고 있는 지역이 이 정도밖에 안 할까요? 그리고 저는 7층으로 개발이 된다 하더라도 이 정도 입지를 갖추고 있다라고 한다면 7층의 타운하우스 아이고 이것만 돼도 감지덕지 최고죠, 오히려. 저는 거기서 네. 한 발짝 더 나가서 네. 지금 현재 서울시장님께서 네. 2종 일반 주거 지역이면서 7층 이하 제한이 걸려 있는 게 서울에만 있거든요. 네. 지금 여기 동호암동 같은 경우도 2종 일반 주거 지역 7층 이하고 네. 또 고도 제한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7층 이하와 고도 제한을 완화 또는 폐지하겠다라고 지금 최근에 인터뷰라든지 또는 선거 때 공약으로 네. 했던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상태는 많은 어떤 그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갖고 있는데 그렇죠. 이 두 개가 없어지게 되면은 그 가치는 장점이 돼 버리네요. 어마어마하게 네. 좋아질 수 있다. 그러니까 있는 상태에서도 우리 이권대님이 설명한 대로 가치가 있는데 네. 이게 없어진다면
가치는 뭐 최고죠. 상상 불허잖아요. 폭발해버리죠. 저는 이렇게 봐요. 네. 여기서 지금 후암동이나 용산 쪽이 워낙 인기가 많잖아요. 네. 사실은 여기가 네. 이렇게 중구 쪽하고 용산구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나눠져 있죠. 네. 여기는 이제 마포구 쪽이고. 네네네. 그렇죠.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네. 용산구 쪽에서 물건이 구하기 어렵다라고 한다면 여기 남산 끼고 있는 지역이 여기 남산 끼고 있고 서울역 끼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한다면 여기 네. 만리동도 있고 이 위쪽으로 회원동도 있고 저는 이런 지역들도 충분히 공략해 볼 만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 시청자분들도 좀 아셔야겠는 게 서울역이 중심이에요. 그렇죠. 서울역에 가깝다라는 역세권을 투자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보면은 그게 꼭 용산이어야 될 필요는 없다. 왜? 위쪽도 역세권이잖아요. 그렇죠. 서울역이 좋아지고 서울역 컨벤션센터, 국제 컨벤션센터 들어서고 또 여러 가지 교통망들이 들어서게 되면은 교통망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곳들은 아래쪽에 용산구만이 아니고 위쪽까지도 당연히 영향을 받게 되고 용산구가 가격이 높아지는 만큼 이 위쪽도 같은 거리에 역세권 5분 거리, 10분 거리 내에 있는 것들은 가격이 높아질 수도 있고 또 개발 가능성도 매우 높아질 수 있다는 걸 꼭 알고 남들한테 이미 유명한 데보다 알려지지 않고 그런 지역을 먼저 선점하는 투자가 오히려 안전하고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걸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 둘이서 용산에 있는 다세대 주택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역들에 대해서 어떻게 얼마 정도의 자금이 들어가고 그 세 개의 지역들 중에서 좀 진행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두 곳을 이제 우리 이건대님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고 또 지금 잘 안 알려져 있고 또는 단점을 갖고 있는 것처럼 시장에 표시가 되어 있지만 알려져 있지만 숨어있는 가치가 매우 높은 그런 지역들에 대한 지역도 한 두 군데 지역 정도 알려드렸습니다. 자, 이 영상이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용산을 투자하거나 또는 서울역 주변을 투자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그런 기준을 제시해준다면 저희는 보람을 느끼겠고요. 저희 오일 이꼰대님과 제가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고 우리 요 내용들이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꼭꼭 해주십시오. 네, 저희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